대통령 국민 고통신을 단결하고 국민 상등신의 윤석열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하늘을 뜨겁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승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승리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박승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윤석열입니다.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새로운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윤석열은 압도적으로 당선됩니다. 남양주 시민의 선택으로 압도적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스러운 윤석열 후보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윤석열을 외쳐주십시오. 대통령!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권 교체 일원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윤석열에 연호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하늘이 아껴둔 대통령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 후보를 소개합니다. 존경하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제게 응원과 격려 보내주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이렇게 많이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 교체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 교체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시대 정신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간 많은 국민들께서 이 정권 밀어주고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부정, 부패, 또 무능력, 그리고 국민을 바보로 취급하고 우습게 보는 이 무도함, 어느 것 하나 빠지게 한 것이 없습니다. 정말 이 3종 세트로 할 거 다 한 정권이었습니다. 맞죠? 이쪽에서 좀 직격탄 탈착해서 괜찮아요. 제가 약간 이쪽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 남양주에도 집값이 많이 올랐죠? 집값 올라서 뭐 돈 버셨습니까? 세금 많이 올랐죠? 도대체 이 정권이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아니 우리나라에 뭐 땅이 없습니까? 재건축 재개발할 땅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콘크리트가 없습니까? 철근이 없습니까? 뭐 이거 제대로 집 짓고 인테리어 할 능력이 안 됩니까? 국민들께서 원하는 곳에 또 기대하는 수준의 그 집들이 많이 민간에서 공급될 수 있도록 좀 규제 풀어주고 재건축, 재개발 허용해 주면
집값이 이렇게 오릅니까?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는 다주택자도 있긴 마련입니다. 이 다주택자가 이 집이라는 이 상품은 일반 상품하고 다릅니다. 내가 쓰고 남는 게 있다고 해서 창고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고 재고로 넣어놓는 게 아니라 임대를 합니다. 임대를. 그래서 내가 집 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전세, 월세로 이렇게 임차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다주택자는 범죄자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 없고 주거 취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가 소유자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저희 젊을 때는 집살 능력이 되는 친구들도 뭐하러 그렇게 거액의 돈을 깔고 안고 사느냐 해서 전세나 월세를 일부러 들어 살고 나머지 돈은 투자했습니다. 또 자기 사업 미천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집이 천정부지로 오르니 빚을 내서라도 안 사놓으면 자고 나면 2배씩 이렇게 오르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런 무지막지한 정책을 쓰고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이 주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 상품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죠. 그죠? 우리 소고기 가격이 오르면 소고기 덜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런데 집은 달라요. 집은 보통 국민들 자산의 한 80~90%가 집입니다. 그래서 집은 가격이 싸도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없으면 굳이 안 삽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또 사업하는 데 쓰고 투자를 하죠. 그죠? 그런데 집이 아무리 비싸도 또 오를 것 같으면 빚을 내서라도 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일반 상품하고 이 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이거를 중과세를 하는 게 마치 부자들 세금 때리고 없는 사람 도와주는 것 같지만 이게 결국은 다 임차인에게 전가돼 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고통 주는 겁니다. 이 정권은 국민을 마치 돈 있는 부자와 서민을 갈라치기 해서 자기들이 서민 편 드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말하고 뻔뻔한 헛소리를 하는데, 이 정부가 취한 정책은 전부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맞죠? 이 집값을 왜 이렇게 올렸는지 아시죠? 국민들이 전부 자가 보유자가 되거나 또는 임차를 하더라도 집살 능력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투자도 하고 또 사업 미천도 쓰려고 그렇게 임차에 사는 분들은 전부 보수화된다는 겁니다. 임차인에서 자가 보유자가 되면 생활이 안정되고 보수화되기 때문에 민주당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임 시장 10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 다 틀어막았습니다. 그러니 집값 안 오르면 지적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 임대료, 전세값 따라서 안 오릅니까? 다 오르게 돼 있죠. 그러면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인근 집값 다 오르게 돼 있죠. 전세값 오르죠. 그러면 전국의 대도시들 다 따라서 오르죠. 마치 코로나 감염병이 전국으로 전염되듯이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민간에서 주택 공급할 수 있게 규제 풀고 재건축, 재개발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놔두면은
그리고 다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집을 팔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주택 매매 거래 시장에 집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집값 잡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해서 무슨 범죄에다가 추징금 과하는 것처럼 세금을 때려 넣으니까 집을 팝니까? 안 팔죠? 그러니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삼척동자도 아는 얘기를 못 알아 28번씩 이 정책을 고치고 바꾸고 합니까? 이게 몰라서 그러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실수를 해도 28번 실수할 수 없습니다. 이건 고의입니다. 국민들을 집 있는 사람, 남의 집에 새들어 사는 사람, 다주택 보유자,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갈라쳐서 한쪽은 범죄자 취급하고 또 한쪽은 자기 편 만들려고 더 고통을 준 겁니다. 이게 이런 무도한 사람들,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을 주인으로 알고 머슴처럼 잘 모시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의식주에서 주택정책을 이따위로 해놓고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도 한번 보시죠. 재작년에 처음 창궐할 때 대한의사협회가 중국 우한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중국 입국자를 구정 연휴에 차단해 달라고 6번이나 이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중국 눈치 본다고 차단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차단했던 대만과 베트남, 우리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국민들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래 놓고 국민들이 협조하고 희생해서 코로나가 조금 잡히는 것 같으니까 뭐 K방역이라고 전 세계에 자랑하고 호들갑 떨고 이랬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됐습니까? 확진자가 또 늘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자영업자 희생시켜가면서 주먹구구식 방역 거리두기 했는데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참 죄송하게도 전 세계에서 1등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시죠? 그러면 코로나 걸렸으면 뭐 치료해 줍니까? 집에서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 걷어서 이 정부는 뭐 한 겁니까? 박근혜 정권보다 물경 500조를 더 썼습니다. 그러면 뭐 변변한 우리 청년들 취업할 일자리라도 만들어냈습니까? 주 36시간 이상의 일자리를 비교적 양질의 일자리라고 합니다. 그 숫자 줄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정부입니까? 세금 이렇게 뜯어서 초과세수 만들어내고 부동산값 올려서 부동산 세금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걷어가지고 세금이 남아 돕니다, 여러분. 이런 정부가 뭐 노동자 위하고 서민 위하고 사회적 약자 위한다고요? 참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이 정부가 노동자 위하는 정부인지 한번 좀 보십시다. 우리나라에 임금 받는 노동자가 약 2,400에서 500만 됩니다. 그런데 강성 노조가 보호해주는 노동자 100만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강성 노조 편만 들었죠.
거기서 해달라는 거 다 해줬습니다. 광화문에서 몇십 명이 모여서 시위하면 대만의 방역지침 위반이라고 난리를 치면서 강성노조 수천 명이 나와서 시위하면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데모하면 이 사람들 사용자한테 얘기 들어주라고 합니다. 원래 정부는 노사 간의 관계에서 서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놓고 자율적으로 해결하게 놔둬야 되고, 어느 한쪽이 법을 어기면 그때 개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노동자의 4%밖에 안 되는 이 강성노조 노동자 편만 드는 게, 그럼 96%의 노동자는 뭡니까?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해 대립이 있습니다. 원청업체 노동자가 있으면 하청업체 노동자도 있지 않습니까? 원청업체가 난리쳐서 월급을 엄청 올려놓으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피해보지 않습니까? 정부는 이거를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상식에 맞춰서. 윤석열! 그리고 정부가 편들어줘야 될 노동자는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또는 근로관계도 맺지 못하고 특허나 플랫폼으로 일하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 강성노조가 보호하는 노동자는요, 재벌, 우리나라 대기업의 월급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받고 근로 여건 제일 좋은 노동자들입니다. 굳이 정부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 먹고 삽니다. 거기다가 노조가 강성이니까 더 잘 보호받습니다. 이거는 정부가 노동자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이 강성 노조와 결탁해서 이 사람들을 민주당 정권의 전위대로 부리면서 정권을 창출하고 또 집권을 연장하는 데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부의 노동정책이나 주택정책, 또 코로나 방역 이런 거 보십시오. 이게 노동자를 위하는 겁니까? 서민을 위하는 겁니까?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겁니까? 코로나 방역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아니, 자영업자가 뭔 죄를 졌다고 식당 영업 제한하고, 그럼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헌법에 정부가 공공정책으로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했으면 그 손해를 보상하게 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자영업자 우습게 알고 지네 마음대로 영업시간 제한하고 집합금지 걸면서 보상 안 하는 이런 정권이 이게 자유민주주의 정부입니까, 이게? 자유민주 국가 중에 우리나라하고 가까운 대표적인 미국과 일본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정부, 공공기관, 학교, 또 민간 기업, 영업장 할 거 없이 전면적으로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하고 말 게 없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잡힐 때 다 풀어버렸습니다. 보상할 필요 없죠. 어떻게 했느냐? 이 자영업자들한테 필요한 만큼 돈을 대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가 고용을 감축하지 않고 계속 직원을 써서 인건비로 들어가는 돈, 그리고 자기 사업장을 임차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임대료로 낸 돈, 이거는 증빙만 딱 하면 대출금 연체할 때
면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보상이죠. 보상은 아주 세련되게 한 겁니다. 대출을 해주고 고용이 감축되지 않게, 국민들의 일자리가 날아가지 않게, 임금 준 것에 대해서는, 또 임대료 낸 것에 대해서는 대출금 상환 면제를 시켜줬습니다. 일본은 동경 같은 경우에 영업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걸게 될 때에는 보상해 준다고 미리 알려주고, 너희들이 받을 보상금의 규모를 입증하는 자료를 만들어 놔라 하고 영업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를 걸었습니다. 지금 이 민주당 정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영업 제한 걸고 집합금지 걸고 보상이라는 말 꺼냅니까? 제가 작년 9월 16일 50조의 재정을 마련해서 긴급 구조를 해야 된다, 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더니 저보고 포퓰리즘이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포퓰리즘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작년에도 마치 무슨 자영업자 보상해 준다고 손실보상법이라는 거를 우리 당에 협의도 안 거치고 날치기 통과를 시켜버렸어요. 작년 7월에.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이라는 걸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뭐